예,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들을 협의를 했는데, 10억엔의 기금을 조성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은 돈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는 성폭력이고 인권 유린이고 전쟁 범죄죠. 명백한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한 사과와 그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배상을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돈으로 이걸 때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협상은 할머니들의 의견들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정부 간에 있는 강요들이 당사자가 두 분이 일방적으로 한 합의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고 좀 파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시를 문화예술 특별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뜯어보니까 가고파, 그다음 선구자, 고향의 봄, 이것을 본인은 3대 가곡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노래들을 적극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창원의 관광도시와 연계해서 이것을 뭔가 기념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파의 작사자가 이현상이고 또 선구자의 작곡자가 조두남, 그리고 고향의 봄의 작곡자가 이원수, 이런 분들은 역사적으로 판명된 것이 독재에 부역했거나 친일 행위가 명백한 분들입니다. 독재에 부역하거나 친일이 명백한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좀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같은 행적과는 무관하게 그 작품을 기리고 또 그 사람들을 기리는 동상을 세우거나 이런 일들을 창원시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그분들을 기리거나 아니면 또 기념하거나 이것까지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창원시가 직접 나서서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친일이나 또 독재에 부역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사업들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상수 시장은 조금 전에 했던 그 친일과 친독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친일과 친독재와 관련된 행위는 과는 과대로 평가받아야 되지만 그분들이 지은 작품과 관련해서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인식이나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작품을 하나 내지는 또 글을 하나 잘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친일 행위나 반민족 행위가 덮어진다면 어느 누가 우리나라나 또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감히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역사적 평가나 또 현재에서도 저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상수 시장이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창원시 의회 본회의에 한 5번 정도가 계속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성일 전 의원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개인적 문제고, 창원시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죠.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개회식이나 또 폐회식을 할 때 당연히 의례적으로 또 관례적으로 시장이 참여하는 것이 이제까지 관례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5차례 정도 시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시민을 무시한다고 바라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시 안상수 시장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창원시 의회에
본회의나 또 폐회식이나 개회식에는 좀 반드시 출석을 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예의고 또 시민에 대한 예의라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창원시 예산안의 규모가 거의 한 2조 5천억 가까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상수 시장이 중심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창원시를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두 가지 트랙을 이제 중심에 놓고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는 아마 그 주남 저수지 문제와 관련해서 생태 관광 도시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예산도 그쪽에다 많이 지금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관광 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장이 뭐 본인이 바라는 대로 창원시정을 이끌고 또 창원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관광도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로 하고, 관광 인프라가 있어야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 인프라가 구성되기 전에 관광도시화 하겠다고 거기에 예산만 무작정 투입해서는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부터 또 인프라를 하나하나 구축을 통해서 관광도시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관광도시 하겠다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철저한 준비와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첨단산업 역시 창원의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뭐 수십 년 동안 창원을 먹여 살린 것은 맞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의 이제 그 중공업이나 제조업 중심으로서는 한계에 다다른 것은 분명히 맞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첨단 산업을 가진 업체들이 투자할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공업이나 또 제조업들을 어떻게 잘 또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하나하나의 기술 혁신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시가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는가. 그래서 무조건 지금에 있는 중공업이나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산업도시를 바꾸겠다는 것들도 준비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좀 가지고 창원시가 기술 개발이나 또 이런 기술 혁신을 하는데 창원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좀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평성산업단지가 한 2021년 정도 완공 목표로 해서 부지 면적은 한 평수로 표현하면 한 30만 평 정도 부지로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성산업단지를 창원시가 이제 조성하는 것은 뭐 산업용지 부족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평성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냥 일반적인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되게 좀 조성을 해야 된다. 그것은 산업단지 자체가 주거지역과 뭐 가장 인접해 있고, 또 거기가 수년 동안 그 주민들이 뭐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조금 고통을 감내했던 지역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산업단지가 되면서 좀 주민들에게 좀 혜택이 되는 쪽으로 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분명히 공업용지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공업용지 외에 주민 편익시설이 저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내서나 행구 지역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적어도 이제 그 축구장 뭐 2면 정도, 그리고 이제 족구장이나 또 더 할 수 있으면 테니스장, 이런 정도로 해서 뭐 작은 스포츠 파크 형식의 이런 공간이 꼭 산업단지 내에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산업단지로서 그냥 생산만 해내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가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스포츠 파크 형식으로 그 용지를 따로 이제 별도로 지정해서 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난세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표현을 하면서도,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제 의견에는 이제 공감하고 이제 또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욕심하는 정도의 규모의 스포츠 파크가 들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어쨌든 산업단지 내에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여타의 이제 부대시설들이 꼭 들어설 수 있도록 계속 제안하고, 또 창원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하고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서 지역에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내서읍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에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 이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과 관련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2015년에는 초중고에서 다들 이제 급식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까지 급식비를 지출하지 않다가 또 갑자기 이제 지출해야 되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뭐 경제적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이 당연하게 무상급식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뭐 도지사 한마디로 해서 또 그 사람의 결정 하나 때문에 이제까지 잘 지어온 정책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들을 가졌었죠. 그래서 내서 지역 주민들은 무상급식을 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좀 강했었고, 또 그거와 맞물려서 홍준표 주민 소환과 관련된 이런 이제 분위기나 바람들도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제 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서명을 한 거 보니까 내서 지역 주민들의 거의 한 20% 정도가, 유권자의 20% 정도가 무상급식에 해달라는, 또 홍준표 주민 소환에 서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 서명했다는 것은 뭐 상당한 서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서명들을 통해서 내서 지역 주민들은 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우리의 뜻과 다를 때는 또 주민들이 주권을 또 이용해서 또 소환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정치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뭐 좀 학습도 하고 또 공부도 좀 한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주민 소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남에서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그 주민 소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벌써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 소환 법적 요건을 갖추은 이제 서명 인수가 청구가 돼서 이제 선관위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이게 이제 반해서 홍준표 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또 뭐 상응해서 박교영 교육감을 소환하겠다, 이렇게 해서 운동본부가 구성되어져 있고 아마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박종훈 교육감 서명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 홍준표 지사의 측근이라고 하는 경남 FC의 대표가 공동 대표로 있는 그 건물에서 이제 뭐 무더기로 예를 들면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서류가 이제 발견되거나, 또 한 22,000명 정도의 뭐 서명을 한 용지가 이제 발견되기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서 아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정보 유출 또는 뭐 그 서명을 허위로 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소환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 소환 제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의민주주의의 좀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출되었지만 그 선출된 사람이 대의민주주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주민들이 다시 소환하는, 그죠?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법적 권리이기도 하고 또 국민 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국민주권제도인 주민소환제도를 어느 특정 세력들이 허위로 서명을 한다? 이것은 국민주권을 상당히 이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아주 부정하는 내지는 혼란스럽게 하는 또는 왜곡시키는 심대한 범죄 행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다음 뭐 허위 서명 이걸 떠나가지고 국민주권에 대한 부정, 또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왜곡, 이런 심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뭐 수사를 하다 보면 윗선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명백한 윗선까지도 그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저는 진위를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길이고 또 국민주권을 당연하게 또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선출직 의원이고, 그 선출직 의원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죠.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직접 다 정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니까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의 권한을 이제 어찌 보면 선출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권한을 쉽게 말하면 이제 위임한 것이죠. 그 위임받은 사람의 입장은 자세는 분명하게 위임을 해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내지는 뭐 어떻게 나가는 방향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잘 보살펴야 될, 또 수렴해야 될 1차적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유권자들 또는 또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되기를 희망하는지를 잘 수렴하고 잘 관찰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도 만들어내고, 또 그분들이 조금의 복지나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심부름꾼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그분들의 명을 받들어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자세로 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만 하면 정말 뭐 국민들을 섬기고 또 유권자들을 섬기는 그런 뭐 선출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정말 심부름꾼으로서 유권자들과 시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창원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뭐 현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어찌 보면 정책적 이슈가 광역시로 창원시가 이제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상수 시장이 그렇게 주장을 굉장히 강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광역시로 되면 저는 뭐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경상남도에서 또 창원시가 빠져나가고 광역시가 된다면 이 광역시 두 개가 경남의 광역시와 또 창원이라는 광역시가 서로 생겨져서 이것이 과연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해서 더 뭐 나아질지 상승작용을 할지, 아니면 정말 서로 또 뭐 이제 오시락 제살 뜯어먹기처럼 서로 이제 이렇게 경쟁만 하다가 오히려 뭐 광역시가 되면 또 우리 창원들의 시민들의 삶이나 또 경남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역시 문제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창원시가 계속 좀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창원시가 저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시가 되면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법률적으로 이것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 체제와 관련돼서도 전국적 단위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뭐 유지하지 않는다면 광역시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상당하게 이제 창원시의 모든 정책적 부분을 블랙홀처럼 이제 빨아다니는 이런 좀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판단을 하려면 뭔가 자료나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창원시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역시 문제와 관련해서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제안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 시민들께서는 뭐 광역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지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좀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